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탄핵, 대선 등 전국적인 이슈 속에 부산도 여러 현안과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세 번째 시간, 올 한해 부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굵직한 이슈들 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부산에서는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였지만 각종 문제점들이 얽혀 있었던, 그리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화재였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기장군의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고 건물은 까맣게 타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날 낮 12시쯤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인근 지역에 소방 자원이 동원됐습니다. 큰 불길은 이날 오후 들어 잡혔지만 6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명 구조를 할 때 6명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일 인명 피해가 많은 원인은 현장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최선기였고 금일 연기가 현장을 뒤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발화 지점이 확인됐고, 이후 원청과 하청업체의 부주의 등 안전관리와 책임 소재로 수사는 확대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안전 불감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당시 배관 작업을 위해 뚫어둔 12개의 구멍 사이로 불씨가 떨어진 건데 안전 조치는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는 화재 감시자도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체는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했으나 이번 수사로 삼성기업 회장과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까지 모두 6명이 구속됐습니다. 인허가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서 수천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리업체를 압박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은 이 서류를 토대로 현장 조사 없이 사용 승인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시행사 임원 1명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반 틈새에서 시작된 불로 기내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고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176명이 모두 긴급 탈출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행기 동체 윗부분이 다 타버릴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 등이 참여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순식간에 불과 연기가 퍼진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조사의 핵심. 화재 원인이 동체 천정 쪽에 가까웠냐, 그래서 전선이 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길 수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선반 안에 있는 짐에서 이제 발화가 됐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고. 화재 사고 한 달 보름여 만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불탄 보조 배터리의 잔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물체가 녹은 흔적들이 다수 보였다며 배터리 내부의 합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배터리가 심하게 타 합선 원인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여객기 내부 시설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기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국토부는 3월 1일자로 보조 배터리 등에 대해 기내 반입은 허용화돼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했고, 별도의 보호용 파우치나 비닐봉투에 넣는 등 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올해 부산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탄생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바위, 그리고 봉우리마다 흰 귀향개석이 어깨를 맞대는 모습. 화강암이 깎이고 남은 토르지형, 금정산의 얼굴입니다. 해발 801m의 금정산이 10월 마지막 날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대전 충남의 계룡산 국립공원의 면적과 유사한 66.85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 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합니다. 천년고찰 범어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성인 금정산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산지습지 13곳을 품은 금정산. 수달과 삭, 고리도롱뇽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의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자연, 문화, 지질 경관 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산의 보물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여기 이제 멸종위기종들, 꼬리치레 도롱뇽이라든지 고리도롱뇽이 현재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5년 무렵. 이후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고 부산시는 2019년 6월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의 사유지 비율이 90%에 가깝다 보니 지주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국립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이 부족해 백양산을 포함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정산 상당 부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범어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금정구, 범어사와 금정산 시민추진본부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은 가시권에 들었고 이후 1년 만인 지난 10월 31일 금정산은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대 많이 되죠. 왜 되냐 하면 지금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주위에 깨끗하지 않고 또 국립공원이 되면 아무래도 재정립한다 하더라고요. 도로며 길이며 공원이며 환경도 더 좋아지고.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후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금정구 장정동 방향 금정산 초입입니다. 한때 등산객들로 붐비던 음식점들은 문을 닫은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정산 자락에 허가 없이 시설을 짓고 오랜 세월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등산로 개설과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가 오랜 세월 누적되며 금정산의 자연환경은 곳곳에서 훼손되었습니다. 도심과 맞닿아 있는 금정산, 개방적인 접근성 뒤에는 관리의 취약성이라는 그늘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나 지자체에서 애를 썼지만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되고 자연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또 다른 국립공원보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만큼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토지 매입 예산 확보도 난제로 꼽힙니다. 부산시는 내년 3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정산 일환 정비 기본구상 용역 등을 통해 산성마을과 범어사 등 국립공원 경계박 지역까지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국립공원에 걸맞은 어떤 곳으로 조금 더 육성하고 발전시킬 시 차원에서 조금 그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아까 부산의 어떤 발전이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희 시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20년 여만의 결실 위에 세워진 금정산 국립공원. 이제는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을 넘어
생태 보존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마지막 뉴스는 부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입니다. 부산 시민 모두가 염원하고 한마음으로 추진했던 결과인데요. 이제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2025년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자리 잡고 부산 시대를 시작한 원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9일 아침 부산 동구의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현수막을 단 대형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오후 세종시를 출발한 해운 물류국의 이삿짐이 도착한 겁니다. 이날만 20여 대 트럭을 시작으로 며칠 동안 책상과 각종 집기류, 서류들이 쉴 새 없이 청사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 시민사회와 경제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요구해왔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산 상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을 목표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담은 제언을 전달하는가 하면 시민사회에서도 해수부 이전과 해사 법원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북극 항로 개척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해운 물류행정과 산업기능을 부산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가 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바다에서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양 수도는 더욱 미룰 수 없는 부산의 숙제이자 도시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 경쟁력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 지시가 나오고 부산의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또 지자체들의 경쟁 속에 해수부 임시청사의 입지가 동구로 결정되면서 해수부 이전이 가시화하기 시작했고 지역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동구와 인근 원도심 주민들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시달려 왔던 만큼 이번 이전을 구원 투수로 여겼습니다. 현재는 이제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망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상가 쪽으로도 조금 손님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것 같고 지금 동구 전체가 지금 다른 인근에 이제 그 미분양되었던 데가 전부 완판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850명 정도 직원이 들어온다 하니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죠. 수정 상가 시장들도 살아나고 주민들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되겠지. 한편 부산시는 해수부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혜택을 내놨습니다. 예산 350억 원으로 아파트 100채를 임차해 4년간 가족 관사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영구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여기에 이주 정착금과 정착 지원비 등 수천만 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간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의 새 역사를 쓰게 된 부산. 2025년은 그 첫 발을 내디딘 한 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올 한해 부산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새해에는 희망찬 그리고 반가운 소식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는 2025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